반갑습니다 형님들. 안녕하세요.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,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시청과 즐겨찾기,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이제 방제에다가 컨디션 OPS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, 컨디션 OPS라고 하면은 현재 이제 양 팀들 여러 팀들 이렇게 보이고 있는 OPS를 제가 왼쪽에 정리를 해놓거든요. 근데 이제 여기 칸에 있는 게 컨디션 OPS는 그날 이제 상대 팀 선발이 뭐 좌완이라든지 또 우완인지, LR이 이제 좌완 우완이죠. HA 홈이랑 원정인데, 이런 거 상으로 이런 조건들 속에서 OPS가 어떻게 바뀌느냐. 오늘 보시면 예를 들어 디트로이트는 현재 OPS 대비 좌한 상대로 홈을 맞이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떨어진다,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, 이런 것들 변동폭이 오늘 좀 큰 날이에요. 그래서 나 이런 것들을 좀 애매하면 좀 써먹고 싶어. 그런 것들 바탕으로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. 첫 경기는 마이애미 대 애틀랜타고, 브렉스턴 게릿이랑 페레즈인데, 일단 브렉스턴 게릿이 저번 경기가 2년 만에 복귀전이었었거든요. 근데 볼넷 5개에다가 피안타 엄청 맞으면서 긴 이닝을 버티지 못하고 그냥 쓰러져 버렸다. 1.1이닝 만에 5실점하고 그냥 내려가 버렸습니다. 조 터진 날이었었고, 뭐 기교파 투수다, 제구 좋고 뭐 그런 선수라고 했지만은 이 친구의 강점인 제구 같은 게 전혀 보이지가 않았던 날이에요. 아주 오랜만에 올라오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, 그 전에 마이너리그에서는 뭐 아주 나쁘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뭐 리스크가 조금 있다고 봤었고, 지금 당장에는 마이애미 내에서는 경쟁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. 제가 옛날에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는데 너무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는 이 친구를 믿을 수는 없을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마틴 페레즈는 요즘에 좀 이제 불펜 알바도 1이닝씩 뛰고 그랬었거든요. 근데 나쁘지 않아 그냥 올 시즌에. 얘도 이제 뭐 연차도 많이 내고 했지만은 좀 이제 땅볼 유도 비율 뭐 이런 것들 좋아가지고, 지난번에도 무사말루에서 뭐 병살타 유도해가지고 잘 막든지 이런 것도 있었는데, 저는 마틴 페레즈 자체는 뭐 나쁘지 않게 봅니다. 어제 나왔던 리치 같이 그런 어린 선발들, 뭐 좀 출루도 많고 볼넷도 저지르고 이런 애들보다는 믿음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은 해요. 하필이면 어제 마이애미가 근데 빠따를 너무 잘 쳐버려가지고 문제인데, 좀 이제 길게 템파베이와 시리즈도 나쁘지 않았고, 어제도 12대 0으로 갭했잖아요. 그런 게 걱정이야. 오늘은 어제만큼 뭐 마이어만큼 선발이 믿음 있는 것도 아니고, 오히려 애틀랜타가 선발은 나은 구도인데 좀 애매하네요. 보면은 이제 뭐 아쿠냐도, 제가 애틀랜타가 아쿠냐가 있던 시기와 없던 시기에 OPS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, 일단 아쿠냐가 돌아온다고는 합니다. 앞으로 애틀랜타가 그동안 좀 빠따가 지금 안 좋잖아요. 이런 것들이 뭐 나아질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, 당장 오늘 어떨지는 모르겠다. 뭐 바람은 오늘 좀 막아준다고 하기도 하고, 애틀랜타 쪽을 좀 보고 싶습니다. 근데 어제 너무 마이애미가 터져서 문제인데, 과연 그런 게 연속성이 있을지. 저는 뭐 선발은 이제 페레즈가 좀 우세라고 생각을 해가지고,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애틀랜타도 보고 싶고 오바도 보고 싶은데, 언더오버는 얘는 이제 브렉스턴 게릿은 우려가 되는 반면 페레즈는 좀 언더과인 걸로 보이거든요. 여기다 애틀랜타 빠따가 뭐 그전 같지 않다, 어제만큼 많은 점수를 허용하지 않는다, 이런 느낌으로 뭐 애틀 쪽이나 뭐 오바 볼 텐데,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애미가 요즘 오바 게임이 되게 많기도 합니다. 이런 것들도 좀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디트로이트 대 클리블랜드, 몬테로랑 메식인데, 이 시리즈는 제가 뭐 어제도, 작년에는 디트로이트가 중부지구 1위 자리를 엄청 오랫동안 유지를 하고 있다가 9월달에 클리블랜드가 이거를 15승 차이를 역전했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. 그래서 뭐 직전 경기도 뭐 이제 프랭크발드 상대로 클리블랜드가 점수를 꽤나 많이 냈었는데, 이런 것들 하나 보여드릴게요. 자, 맞대결상으로 어제도 이제 발데즈를 좀 공략을 하면서 클리블랜드가 적지 않은 점수를 냈는데, 그동안에 얘네 이제 구도로는 8.5 기준에는 언더가 되게 많습니다. 작년에는 이제 포스트 시즌에서 붙었었고, 정규 시즌까지 해가지고 총 이제 16번의 맞대결 중에 이게 7.5 기준으로도 언더가 12번이거든요. 8.5로도 똑같이 12번이야. 그래서 일단은 언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맞대결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, 이런 몬테로 대 메식 구도, 솔직히 언더가 막 아주 맛있진 않아요. 몬테로 그동안 잘해오다가 저번 경기 때 이제 한번 좀 흔들렸었고, 타커 메식은 괜찮은 선발이죠. 얘도 근데 아마 작년에 디트로이트와의 맞대결 때는 조금 고생했던 적이 있었어. 저는 얘가 좀 이제 좀 스태미너만 괜찮으면, 이닝 소화 능력만 조금 좋으면은 체인지업 같은 게 워낙 좋으니까 잘할 수 있다고 보는데, 일단은 여기 있는 것처럼 디트로이트는 올 시즌 좌한 상대로, 특히나 홈인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OPS가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. 딱히 지금 빠따가 뭐 좋은 시기도 아니기도 하죠. 디트로이트의 뭐 라일리 그린 정도 말고는 이런 좌타자들이 좌한 상대한테 좀 고전을 많이 한다든지 그런 얘기도 했는데, 근데 이제 클리블랜드도 지금 라미레즈 같은 애들 OPS 굉장히 별로고, 스티븐 콴도 예전에 비해서는 뭐 안타라든지 출루가 굉장히 좀 없었어요. 어제는 콴이 뭐 이제 볼넷도 많이 얻어내는 거 하면은, 그냥 클리블랜드가 지금 빠따상으로 디트로이트한테 전혀 꿀리지가 않는다. 분위기도 좋고, 그런 것들 상으로는 그냥 클리블랜드가 조금 더 믿음직하다고 봤습니다. 저는 뭐 8.5 기준으로는 언더를 갈 생각인데, 일단 디트로이트가 잘 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. 메식이 좀 잘 버텼으면 좋겠어. 그리고 몬테로가 얼마나 버틸지는 모르겠지만, 저는 일단 뭐 오바보다는 언더가 나을 것 같다,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.
템파베이 대 볼티모어, 이 그리핀 잭스 요즘에 선발로 쓰고 있다고 했었죠. 템파베이도 좀 이제 선발 빵꾸가 몇 명 있는데 이제 5이닝까지도 버티는 면모를 보여줬었습니다. 그 전에는 보통 이제 오프너로 쓰고 숄텐스를 그 다음에 쓴다던 이런 식으로 불펜 데이를 돌릴 때 오프너로 이제 멀티 이닝을 버텨준다 이런 게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냥 아예 선발처럼 나오고 있고요. 저번에 이제 보스턴전 4이닝 이제 4이닝 3실점, 직전 토론토전은 5이닝 무실점으로 잘 막아주기도 했었습니다.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아주 뭐 나쁘게 볼 건 없는 것 같고, 반대로 카일 브레디시는 최근에 한 2경기가량이 엄청 회복세입니다. 삼진 잡는 능력이라든지 이닝 먹는 거 이런 것들이 특히 좋아졌는데, 얘가 원래 양키한테 강했었거든요. 근데 그 전에 양키한테는 엄청 고생을 하더니 직전 경기 양키는 6이닝 무실점으로 굉장히 잘 막았었습니다. 이 카일 브레디시에 대한 얘기를 해볼 때, 자 먼저 카일 브레디시는 이제 2023년에 이 친구의 커리어 고점이었었거든요. 그러다가 지난 2년 동안 이제 부상으로 많이 좀 못 뛰었었고, 올 시즌 이제 부상 복귀해서 뛰고 있는데, 얘가 이제 주력으로 쓰던 구종이 제일 좋았던 시즌에는 슬라이더, 싱커, 그리고 뭐 커브 이런 공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었거든요. 특히나 커브나 슬라이더 같은 이런 변화구들이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랬었는데, 복귀한 다음에는 사실 커브를 조금 안 쓰는 면모들이 있었어요. 근데 직전 양키스전 같은 경우에는 커브를 또 꺼내 들었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잘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 친구의 원래 강점이었던 커브를 좀 살려 쓰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이고 있어가지고 최근에는 그래서 이 친구의 좀 볼 배합이 바뀐 면모들이 있습니다. 그런 거 상황으로는 좀 좋아진 데 배경이 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, 문제는 지금 템파베이가 너무 좀 빠따가 좋은 폼에 있어요. 원래부터 발야구도 좋고 이런데, 원래 언더팀이었다가 지금 이제 연속으로 오바가 많이 뜨고 있습니다. 이제는 더 이상 언더만 집어다니고, 템파베이 요즘 빠따 기세로는 사실 브레디시 공략도 나쁘진 않아 보여. 브레디시 개인은 템파베이한테 약한 면모도 있었다. 가장 뭐 최근에는 좀 상대를 잘했던데 그것도 좀 작년에 흔들리던 그 시기거든요. 당장 오늘 이제 브레디시가 어떤 면모일지는 모르겠지만은 넓게 봤을 때는 템파베이 쪽을 조금 더 높이 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저는 선발은 오늘 브레디시가 그렇게 안 꿀린다고 생각을 하는데, 좀 더 넓은 관점으로 보면은 템파베이가 좀 더 유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. 뭐 그런 부분들 살려가지고 브레디시 공략에 성공한다면은 7.5도 오바가 날 수 있을 것 같고, 저는 뭐 템파베이 방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필라델피아 대 신시내티, 루사르도란 번즈인데요. 요즘에 초반에 방어율이 되게 좋던 애들이 이제 슬슬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. 그런 면에서 번즈도 좀 이제 저는 위기에 있는 선수라고 보는데요. 자, 체이스 번즈 현재 방어율이 1.87인데 이 친구는 FIQR 괴리가 리그에서 네 번째로 많은 선수라고 합니다. 특히나 좀 운이 따르는 쪽이다. 1.65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요. 이 친구 뭐 밥입도 일단 좀 낮은 편이고, 특히나 이런 잔루 비율 94.2%면은 본인이 출루시킨 거 대비 실점으로 이어지지 않은 빈도가 굉장히 높다는 뜻이거든요. 이것도 어느 정도는 좀 운이 따르는 케이스라고 봐야 됩니다. 이 친구 개인의 역량이야. 올 시즌 확실히 여러 가지 것들이 좋아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포심이랑 슬라이더를 주무기로 삼는데, 포심이랑 슬라이더가 지금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는 모습들이 있어요. 그래서 뭐 여러 부분에서 단순히 얘를 운만으로 치부하기에는 뭐 하드히트 비율이라든지 배럴타구의 비율 이런 것들이 다 좋아져가지고 딱히 뭐 얘를 깎아내릴 것까지는 없는데, 저는 사실 1.87은 너무 좀 좋지 않나, 운이 좀 다른 부분도 있다고 보고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. 반대로 이제 루사르도는 제가 리그에서 가장 좀 이제 운 측면에서는 없는 선수지 않나. 지금 여기 보는 게 이제 방울과 FIP의 괴리거든요. 이거를 체이스 번즈는 리그에서 네 번째로 운이 좋은 편인데, 네, 루사르도는 그냥 가장 안 좋은 선수입니다. 2.15나 차이가 나다. 현재 방어는 5.07이지만 이 친구의 개인 역량, 홈런 안 주고 삼진 잘 잡고 볼넷 안 주고 이런 식으로 FIP는 그냥 2.93으로 매우 좋거든요. 이 리스트가 이 루사르도도 지금 방어율이 5.07인데 보통 이제 이 주변에 있는 애들을 보면은 현재 방어율은 안 좋지만은 FIP가 거의 뭐 2점대로 갈 만큼 그렇게 억울할 만한 뜻은 루사르도 말고는 없는 수준입니다. 밥익도 여전히 높고, 그리고 이제 잔루 비율도 62.9%면은 이것도 본인이 허용한 게 굉장히 높은 수치란 말이죠. 그러니까 운이 엄청 안 따른 케이스라는 거지. 제 관점에서는 루사르도는 운이 엄청 없고 번즈는 다소간에 좀 따랐다 이렇게 보는데, 그래도 번즈는 가지고 있는 역량 자체는 포심이랑 슬라이더 다 높은 평가 받고 작년에 비해서 뭐 안타 많이 안 맞고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아주 뭐 나쁘게 볼 건 없다고 봤거든요. 그래서 저는 현재 신시내티의 뭐 빠따 차이라든지 특히나 불펜이 굉장히 좀 안 좋은 거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오늘 나는 좀 필라델피아를 보고 싶긴 하네. 루사르도가 근데 단순히 얘를 불운하다고 보기에는 얼마 전에도 또 안 좋은 경기도 있었어요. 콜로라도전에서 3이닝 6실점 뭐 그런 경기도 있었고, 그래서 좀 의심스럽지만은 저는 역량은 있는 선수라고 봅니다. 그래서 이런 애들끼리 붙으면 저는 뭐 언더 생각이나 필라델피아 쪽으로 좀 보고 싶은데요. 어쨌든 그냥 신시내티가 지금 좀 분위기가 안 좋기는 해. 반대로 필라델피아도 어제 같은 경우도 역전승 해내는 거나 뭐 그런 것들을 좋게 봤던 것 같아요. 단순하게 접근하기엔 좀 무서운 경기인데, 루사르도 번즈 이름값만 봤을 때 8.5로는 일단 언더가 조금 더 나아 보인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
그리고 워싱턴 대 매츠, 포스터 그리핀도 원래 지난번 경기 전까지는 2.1이었거든요. 그러다가 신시내티 만나가지고 그냥 체이스 번즈랑 붙었는데 4.1이닝 동안 9자책을 기록을 했습니다. 얘도 이제 뭐 일본 야구에서는 괜찮았다고 하지만 가지고 있는 공 같은 게 좀 밋밋하다 이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엄청 좀 쳐맞았던 거거든요. 체이스 번즈가 이런 방어율과 FIP의 괴리가 4번째로 좋은 선수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리핀이 이 부분에서 가장 1등이었었거든요. 공든탑이 무너진 거죠. 그동안 운이 많이 따랐다가 조금 이제 안 좋은 쪽으로 갔다. 뭐 그렇게 된 케이스인데, 그래서 그리핀은 뭐 일단 재구 같은 건 나쁘지 않고 뭐 나쁘게 볼 건 없다고 보는데 그냥 똥볼로라고 봐야 되거든요. 반대로 맥클레이는 가지고 있는 공 자체는 매우 좋은데 전 방어율도 약간은 좀 못 미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냥 맥클레인이 좀 더 좋은 투수고 증명한 것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. 저는 개인 역량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봤었고, 여기 있는 것처럼 매치가 그래서 선발은 앞서지만 오늘 좌한 상대로 원정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또 빠따가 되게 안 돈다고 합니다. 여지껏 뭐 싸운 게 많이 그런 편인데요. 그래도 넓게 봤을 때 매치는 지금 분위기 자체는 매우 좋습니다. 어제도 어려운 경기였지만 연장에서 그냥 아주 뭐 두드러 팬다든지 이런 거 상으로, 그 전에 뭐 양키스와의 경기도 이런 경기들이 지금 연속으로 2번 나오는 셈인데, 근데 맥클레인이 뭔가 은근히 또 승운이 안 따르기는 해. 저는 그냥 일반적인 양상이라면은 매치 쪽으로 좀 더 쏠린다고 보기는 하거든요. 그리고 9.5라면은 지금 양팀 다 빠따 보면 매우 좋은 상태지만은 기본적으로 맥클레인이 많은 실점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했고, 포스터 그리핀 뭐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저는 좀 이게 오늘은 좀 발현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은, 그리핀도 어쨌든 뭐 제구 같은 거 좋고 출루 같은 거 많이 안 시키니까 그런 거 상으로는 9.5씩이나 받았으면 언더도 보고 싶은데요. 양팀 다 지금 빠따폼이 장난 아니라 그게 좀 무섭네요. 매치 쪽이나 언더 이렇게 보겠습니다. 그리고 양키스 대 토론토 워렌이랑 시즈입니다. 뭐 워렌도 원래 방울이 되게 좋았는데 저번에 한번 무너졌었죠. 텍사스한테 4인 6실점 맞고, 그 다음에는 뭐 이닝도 조금 모자라다든지 직전 경기 볼테한테는 좀 수비들이 못 도와줬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, 어쨌든 이제 워렌이 좀 보이는 게 하나가 토론토 빠따한테 좀 약했다는 게 보이더라고요. 피안 타율이 일단은 너무 높았고 4.12 정도로 높았고 뭐 2차 지표 같은 것들도 그렇게 막 쓸만한 게 없다 뭐 이런 게 좀 걱정은 되더라고. 시즈도 여지껏 양키스를 만나가지고 5.34로 조금 안 좋았습니다. 삼진은 매번 잘 잡았는데 좀 장타 같은 걸 맞는다든지 그런 게 좀 있었어요. 올 시즌 시즈가 굉장히 좋은 시즌입니다. 이 친구는 볼넷도 조금 개선이 됐고, 원래 홈런이 리스크인데 홈런이 아직까지 하나밖에 없어요. 삼진은 대신에 75개로 아마 메이저리그에서 지금 2등인가 3등이거든요. 그 9이닝당 삼진 개수는 거의 뭐 미저라우스키 다음으로 좋은 급입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슐리틀러 다음으로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사이영 2순위지 않나 뭐 거의 그 정도 급으로 잘하고 있는데, 얘가 몇 번 이제 좀 고생을 했던 경기도 좀 불운했다거나 좀 애매한 타구, 본인한테 강습 타구가 왔는데 그게 좀 처리가 안 돼가지고 그래갖고 실점한 경기들도 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시즈가 그냥 좀 정상으로 간다면 정상적인 구도에서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, 양키스 봤다가 너무 웃었습니다. 양키스는 원래부터 홈으로만 점수가 되게 좀 오바로 간다고 하는데요. 어제도 제가 좌한 상대로 홈일 때 이걸 보여드렸는데 그게 굉장히 이게 컨디션 OPS가 좋아지거든요. 얘네들은 원정보다도 홈에서의 OPS가 굉장히 좀 위로 간다고 봐야 된다. 근데 오늘은 하필이면 상대가 시즈다 보니 워낙에 좋은 폼에 있는 선수다 보니까 뭐 워렌이 못 꺼낸 카드는 아닌데 선발상으로는 시즈가 좀 우세라고 봐야겠죠. 양키스도 빠따를 그렇게 막 못 믿겠어 지금은. 어제 경기는 뭐 나쁘지 않게 쳤지만은 이것도 좀 이제 어렵게 이긴 셈이고, 난 그래서 그냥 토론토의 역배나 8.5 기준으로 막 오바 같은 거 보고 싶은데, 솔직히 선발 구도로는 그렇게 막 오바를 편히 볼 구도는 아니에요. 어려운 경기다. 토론토 역배 같은 거 그냥 시즈 믿고 좀 보는 정도? 저는 시즈도 좀 고생할 것 같은데요. 차라리 뭐 그거보다는 토론토의 역배, 시즈 경기인데 역배가 왔으면 그게 좀 더 현실성이 있지 않나?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요즘에 골드 슈미트 같은 애들 너무 잘 쳐가지고 무서워. 그 다음 켄자 대 보스턴입니다. 베일리 폴터랑 수아레즈고요. 베일리 폴터는 얘도 이제 피츠버그에선 선발로 뛰고 그랬었는데 뭐 가지고 있는 뭐 제구 장점이나 이런 것들이 잃다 보니까 선발 자리를 잘렸고, 부비치가 부상당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땜빵인 편이거든요. 아마 폴터가 한두 이닝 버티고 아빌라가 좀 길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. 요즘엔 마이너리그에서도 길게 못 뛰었던데 일단은 지금 당장에는 그렇게 큰 믿음은 없다. 이 경기는 폴터는 초반부터도 좀 고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. 레인저 수아레즈 지난번 경기 5.1이닝을 그때 이제 루사르도랑 수아레즈도 전에 이제 필라델피아였다 보니까 그때 이렇게 둘이 붙었었는데 그 경기에서 되게 좀 투수전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또 수아레즈는 좀 짧게 갔었어요. 그 전전 경기에서 부상당해가지고 지금 부상 복귀한 이후로는 투구수 자체가 많지가 않다. 76구에 그쳤거든요. 근데 하지만 76구 던지는 기간 동안에는 매우 잘했었습니다. 그날 수아레즈랑 루사르도 둘 다 좋은 내용을 보였었거든요. 일단은 그래서 수아레즈도 초반에는 조금 부침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좋은 행보에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, 보스턴이 지금 OPS가 굉장히 좀 바닥 쪽이 있습니다.
그냥 올 시즌 대놓고 좀 안 좋은 시즌 같아. 근데 보니까 얘네들도 좌한 상대로 원정의 경우, 이 경우에는 지금 이 지표가 조금 모자라거든요. 저는 보통 이거를 그래도 이제 전체 한 200타석 정도는 돼야 된다, 그렇게 보는데 200타석에 조금 못 미칩니다. 그래도 보스턴은 여태까지 좌한 상대로 원정을 만났을 경우에는 OPS가 굉장히 높이 뛴다고 하거든요. 이런 것들 좀 써먹을 만한 것 같아. 이런 것과 함께 그리고 지금 보스턴이 빠따가 저는 아주 별로라고도 생각은 안 하거든요. 그 전에 너무 안 좋았다가 요즘에는 그래도 뭔가 될 것 같은데 조금 모자랐던 그런 경기들이 좀 많이 있었다고 봤어요, 요즘에는. 그래서 나는 그냥 지금은 보스턴이 조금 더 나은 것 같다? 일단 내일 캔자시티가 마운드부터가 되게 좀 불안한 내용이 있고, 캔자가 홈에서 좋다든지 이런 건 있지만은 반대로 보스턴은 원정 가면은 좀 빠다가 좋아지는 것들도 있습니다. 이런 것까지 해서 선발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봐요. 수아레즈가 조금 더 길게 던지면 좋겠고, 저는 보스턴 쪽이나 7.5로는 막 언더 같은 거 보고 싶긴 한데, 일단 기본적으로 수아레즈니까 뭐 언더 보는 것도 있고, 어제 경기처럼 뭐 그런 구도, 루고 대 소니 그레이도 언더가 났잖아요. 이거 오늘 캔자시티가 어떻게 좀 마운 운영이 될지 모르겠는데 7.5는 솔직히 좀 낮죠. 그러다 보니 미드는 많이 없어도 저는 언더 쪽으로 보고 보스턴의 승리 방향 이렇게 보겠습니다. 미네소타 대 휴스턴, 제비 매튜스랑 맥컬러스인데, 이게 어제 이마이 타치아 경기 때도 그 미네소타가 그 점수를 엄청 많이 내지는 못했었습니다. 선발 구간에서 그렇게 많이 못 냈지만 이후에 좀 더 냈다. 글쎄, 오늘은 이제 매튜스가 나와요. 어제는 미네소타 약간 좀 불펜데이 느낌이었는데요. 매튜스가 원래 얘가 처음 나왔을 때 구속이 이 정도였었거든요. 그냥 딱. 그러다가 갑자기 작년에는 거의 뭐 한 1.3마일 가량 오르고 RPM도 거의 뭐 100 가까이 올랐다가 올 시즌은 다시 원상 복귀가 됐더라고. 직전 경기가 시즌 이제 복귀 등판이었는데 거기서 7이닝 무실점이나 해줬었습니다. 아주 뭐 깔끔한 경기를 했었어요, 마이애미 상대로. 그래서 얘가 좀 스타일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거는 같습니다. 좀 약간 좀 정면승부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과연 그런 것들이 휴스턴 이런 것들이 좀 발현이 될지. 맥컬러스는 지난번 경기 하드히트를 10개나 맞았는데 그래도 5.1이닝은 2실점으로 잘 닫아줬습니다. 하지만 올 시즌 전체 방어리나 이런 것들은 매우 개판이다. 또 이제 원정에서 살짝 안 좋은 것도 있었고, 전성기 때 저도 이 친구를 좋게 봤거든요. 그때는 휴스턴에서 좀 되게 좀 쳐주는 놈이었는데 지금은 뭐 그러지가 않아가지고 좀 망가진 지 오래됐고 수술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많이 망가진 것 같아요. 선마상으로는 맥컬러스를 좋게 볼 건 없는데, 글쎄 나는 매튜스 같은 애들이 휴스턴이 사실은 좀 공략할 만도 하다고 봐서 지금도 휴스턴이 빠따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. 나는 뭔가 이 경기는 미네소타의 정배를 이렇게까지 쉽게 갈 건 아닌 것 같아. 휴스턴 상대로 미네소타가 정배를 받는다? 솔직히 마음은 좀 안 가더라고.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는 뭐 휴스턴을 내세울 건 없지만은 뭐 이런 것들 삼아가지고 휴스턴 역배? 그리고 오바도 보고 있는데 이 경기도 바람이 조금 정방향으로 좀 도와주는 쪽으로 간다고 합니다. 빠따에는. 이런 거 상으로도 뭐 오바 같은 거 일단은 휴스턴이 매티스를 좀 공략을 해볼 수 있다는 마인드고, 맥컬러스도 자연적으로 좀 이제 출루가 많지 않을까, 미네소타 기회가 없진 않을 거다, 그런 것들 상으로 또 이제 불펜 방어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오바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8.5면은 컵스 대 미러키, 벤 브라운이랑 미저라스키고요. 자, 어제 경기에서 컵스의 홈 15연승이 끝맺음을 했습니다. 그 전에 이제 원정 시리즈가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 원정 시리즈 9경기 동안 3승 6패로 좀 안 좋았잖아요. 그런 것들이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다. 반대로 미러키는 요즘에 대단히 회복세에 있었는데 어제 이제 컵스와의 또 라이벌 성격이 짙은 매치를 이긴 바가 있었습니다. 사실 선발 구도는 이마나가 대 스프로시면은 미러키가 많이 좀 부담되는 경기였는데 이마나가가 이제 바람이 외곽 쪽으로 많이 부는 리글리 필드에서 홈런 리스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노출이 됐었었죠. 그래서 미러키가 지금은 빠따적으로도 나아졌어. 옐리치의 뭐 연속 홈런까지도 하고, 내일은 벤 브라운이랑 미저라스키면은 특히 이제 미저라스키는 지금 아까 말했다시피 9이닝당 삼진이 가장 좋은 선수입니다. 삼진 개수도 그렇고 그냥 올 시즌 매우 좋은 폼을 보이고 있죠. 그냥 단순히 폼이랄 것도 아니고 압도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미저라스키가 예년에 비해서 뭐 큰 거 맞는 거나 뭐 제구 리스크 이런 것들이 조금 괜찮아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일단은 뭐 미저라스키 아주 뭐 압도적인 그런 유형의 도미넌트한 선수라고 봐야 되고, 벤 브라운도 근데 얘도 옛날에 선발로 쓸 때는 그때 뭐 좋은 날에는 엄청 좋지만은 안 좋은 날에는 또 되게 안 좋았거든요. 근데 올해는 이제 그동안 좀 부상도 있었고 목 부상도 있고 못 나오다가 마무리로 뛰고도 막 그랬었잖아요. 멀티 이닝도 막 하고 전천 돌펜으로 나와가지고 매우 잘해주고 있었는데 최근 두 경기는 선발로서 한 4이닝 가량을 해주고 있습니다. 앞으로 얘를 또 선발로 쓸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얘가 일단은 버티고 있는 동안에는 매우 좋았다. 두 경기 연속으로 4이닝 노히트, 그 다음에 또 4이닝 1피안타 이렇게 잘했거든요. 삼진도 잘 잡고. 벤 브라운도 능력은 있는 놈인데 미저라스키보다 길게 갈 것 같지는 않다. 이게 제 생각이고, 아마 벤 브라운 다음에 또 뭐 아사드라든지 이외에 뭐 불펜들이 많이 쓰일 텐데 저는 그런 구도라면은 일단 미러키가 좀 더 나을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홈연승이 깨진 거라든지 미러키의 분위기가 지금 매섭다는 거, 그런 것들 좀 써먹고 싶네. 지금 둘 다 방어력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둘 다 이제 서로한테 상대 전적 같은 것들은 미저라스키도 매우 좋고 벤 브라운도 매우 좋은 축에 속합니다. 적지 않게 만났는데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8.5 줬으면은 뭐 언더 같은 거 좀 보고 싶고요. 제 관점에서는 선발이나
그리고 이제 빠따 같은 것들도 미러키가 좀 더 낫다고 보는 쪽이 있어서 미러키도 좋게 보겠습니다. 세인트루이스 대 피츠버그 어제 이 경기가 없었는데 이 시리즈는 그냥 솔직히 쉽지 않은 시리즈죠. 여기도 이제 중부지구인데 리버라토레 좌한 선발입니다. 피츠버그 여기 있는 것처럼 좌한 상대로 원정일 경우에는 매우 좋지가 않았다. 올 시즌 피츠버그가 여러 가지로 빠따가 개선된 그런 차인데 이 경우에는 되게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. 리버라토레도 지난번 경기 안 좋았었고 또 말로브로 한 방 맞았었습니다. 켈러도 그동안 좀 좋았는데 콜로라도한테 5.2이닝 동안 6실점이나 했었었죠. 둘 다 저번 경기 때 모니악이나 쿼츠 상대팀의 좋은 폼에 있는 타자들한테 큰 걸 하나씩 맞기를 했었습니다. 넓게 봤을 때는 뭐 켈러가 당연히 좀 더 그동안 잘해오고 선발로서 이름값도 있고 뭐 그런 선수지만은 딱히 뭐 지금은 어느 쪽이 뭐 낫다 그렇게 볼 게 별로 없어요. 둘 다 그냥 빠따도 조금 좋았다가 좀 내리막을 걷고 있는 편이고 저도 양팀 다 현재 이제 가지고 있는 이런 자산 대비 되게 좀 성적이 좋았다고 봤는데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팀들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 썩 맛은 없는 경기 같다. 굳이 따지자면 뭐 이런 거 살려가지고 세인트루이스의 역배나 좀 언더 같은 거 보고 싶은데 빠따 폼으로는 어쨌든 어려운 경기고요. 뭐 굳이 본다면 세인트루이스의 역배나 언더 이렇게 볼게요. 콜로라도 대 텍사스. 오늘 테너고든 앞에 아마 세메이 페랄타가 나올 거라고 하는데 좌완 오프너라고 합니다. 텍사스에 근데 뭐 좌완 애들을 보니까 좌타자 애들을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테너고든도 콜로라도에서 좀 이제 키우고 있는 그런 유형인데 작년에 이제 좀 못하다가 갑자기 뭐 스트라이크 존 안쪽으로 집중적으로 꼽는다든지 헌터 굿맨과의 포수 조합 이런 것들이 좀 좋아가지고 살아난 바가 있었거든요. 근데 올 시즌에는 거의 못 나왔고 좀 이제 뭐 나와봤자 1이닝에서 넓게는 한 4이닝까지 그렇게 커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. 롱맨 정도로 나왔었는데 일단은 뭐 오늘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. 가지고 있는 공 같은 게 엄청 막 써먹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. 개선된 바가 없지는 않았다. 뭐 이런 정도에 그치는 것 같고요. 쿠마 로커는 텍사스의 어린 선발들, 뭐 라이터나 로커 이런 애들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좀 이제 저는 떨어지는 축에 속한다고 봅니다. 저번에는 애리조나만 하고 5이닝 무실점을 했지만은 볼넷도 뭐 4개나 있었고 애리조나가 너무 못 쳤어요. 그 시리즈 때는. 쿠마 로커 개인의 역량은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진 않는다. 이런 생각이고 어제도 이제 맥켄지고가 이제 쿠어스에서 굉장히 고전했거든요. 나는 로커도 오늘 처음으로 쿠어스에 서는 건데 그냥 고전할 것 같은데. 일단은 콜로라도가 예년에 비해서는 빠따가 많이 좋아졌고 지금 양팀 다 보면 이렇게 컨디션 오페이스는 매우 좋게 찍히거든요. 맵이 쿠어스다 이런 애들이 10점으로 받았다. 나는 그냥 그러면 오바보고 싶어. 텍사스는 또 이제 원정 가면은 어제도 홈런 하나 쳤는데 좀 좋아진다는 것도 있고 그냥 단순하게 이런 애들한테 10점 오면요 쿠어스 치고는 낮은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저는 뭐 오바라든지 콜로라도 역배보고 싶은데 배당이 사실 텍사스를 믿고 볼 건 아니라 가지고 그리고 천사대 어슬레티스입니다. 데스머스랑 제이코 로페즈고요. 둘 다 이제 좌한 선발인데 데스머스는 이제 사실 작년에 마무리 가가지고 잘했는데 선발로 돌아와서도 그냥 뭐 그냥 저냥인 것 같습니다. 저번 경기 때는 사실 뭐 안타는 많이 안 맞았지만은 히플이나 뭐 땅볼 실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출루를 많이 시켜서 그런 거거든요. 그냥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었고. 제이코 로페즈도 저번 경기 5이닝 3실점. 근데 이때도 출루 같은 게 꽤나 많았다고 하더라고요. 얘도 이제 좀 억울한 유형이다. 가지고 있는 이런 공 같은 거. 현재 이제 그 포심의 이런 공들의 피하는 타율 대비 기대 피하는 타율은 굉장히 낮은 축에 속한다. ABS를 불렀으면은 스트라이크가 불렸을 게 볼이 됐다. 이런 것처럼 뭐 억울한 면이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거는 뭐 이 친구를 높이 평가할 요소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. 작년에도 그냥 깔짝 7월달인가? 7월달쯤인가 8월달쯤에 그때 그냥 깔짝 한 4-5경기 정도 좋았던 적이 있었고 그 이외에는 그냥 뭐 그저 그러네. 그래서 뭐 좋게 볼 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 이것도 원래 천사가 빠따가 지금 되게 별로여가지고 저는 그냥 어슬 보고 싶었거든요. 어제 근데 뭐 제이티긴이 8이닝 노히트를 했지만 이걸 또 져버렸다. 그런 것들을 보니까 어슬레티스 빠따가 전혀 일을 못했어. 어제보다는 뭐 우레냐보다 데스버스가 조금 더 공략 대상이긴 하지만 제이코 로페즈는 긴 만큼 이런 뭐 믿음까지는 없고요. 어려운 경기 같습니다. 둘 다 이렇게 이런 지표상으로는 언더 쪽으로 많이 갈 거다 이랬는데 어제도 2대1로 그냥 경기가 끝났잖아요. 오늘은 뭐 어슬레티스가 좌한 상대로 원정일 때 더 못 칠 거다 뭐 이런 것까지 있길래 어제만큼 선발이 막 언더 쪽으로 쏠리진 않는데 그래도 그냥 뭐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하고 나는 또 굳이 따지면 어슬레티스 역배보고 싶은데 빠따로서의 포텐셜은 저는 어슬이 좀 더 있다고 봤습니다. 어제도 천사가 사실 이기기가 쉽지 않은 경기였었죠. JT긴한테 엄청 막혀가지고. 샌디 대 다저스 경기. 자, 어제는 킹이랑 야마모토였는데 그 경기를 제가 이제 감히 오바를 봤잖아요. 그거는 양팀 다 이제 좀 빠따 폼이 좀 올라왔고 서로 간에 좀 리스크들이 약간 있어 보였다. 상대한테 약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지만은 경기가 1대0으로 끝났습니다. 근데 오늘은 그리빙 캐니 대 시언이다. 제가 이 시리즈를 좀 이제 좀 우려했던 거는 양팀 다 선발들이 그래도 이름값이 있으니까 둘 다 지금 빠따 폼은 조금 올라왔는데 그것들이 어제 다 멈췄던 날이잖아요. 여기다가 뭐 양팀 다 불펜도 좋고 메이스 밀러도 꽤나 많은 공을 던지고 좀 안 좋은 면모도 제구 리스크를 보이기도 했고 아마 오늘 못 나올 거거든요. 그래서 캐닝이랑 시언 이런 애들로 선발들이 바뀌었다면은
저는 그냥 또 한 번 오바 같은 거 보고 싶기는 해요. 어제보다는 확연하게 오바 구도인 것 같은데 문제는 또 이제 다저스의 빠따죠. 그동안 좀 살아나 싶더니 샌디에고한테는 또 이제 많이 막혔다. 킹한테. 킹이 거의 이제 뭐 위기를 많이 안 주던데 뭐 샌디에고도 몇 없는 찬스를 살린 거 뭐 그런 정도에서 그냥 1대0으로 끝났던 것 같아요. 참 어제 김혜성 선수가 그 실책이 있었을 때 홈으로 들어왔으면 어땠을까. 그게 되게 좀 다저스 좀 팬덤에서 좀 핫하던데 나는 들어가면 안 됐을 것 같은데 3루에서 멈추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. 어쨌든 뭐 그랬었고요. 어제 좀 기회가 많이 없었다. 그냥 다시 붙으면 이 구도는 다저스가 나은 것 같기는 합니다. 저는요. 오바 같은 것도 보고 싶고 어제 뭐 킹 같은 애들은 좀 그래도 잘하는 놈이니까 그게 무서웠었는데 그냥 캐닝 이런 지표인데 저는 좋게 볼 건 없다고 보거든요. 다저스 쪽으로 좋게 보겠습니다. 얘도 뭐 믿을 건 아니지만은 저는 다저스 쪽으로 좋게 볼게요. 애리조나 대 샌프란시스코 라인 넬슨이랑 루프입니다. 저는 여러 차례 넬슨은 잘하는 놈이라고 얘기를 해요. 근데 방울이 이 모양 이 꼴이라서 그렇지 얘는 잘하는 놈이다. 포심 구사 비율이 거의 뭐 60%에 달하는데 작년에는 플러스 23으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. 근데 올 시즌에는 너무 안 좋은 경기들이 몇 번 있었어요. 0.1이니 8실점 이런 것도 그렇고. 근데 그 이후에 최근에 3경기는 5.2이니 6.2이니 7이니 전부 다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. 지난번 경기도 잘하다가 3런 맞은 거 하나 그거만 딱 하나 아쉬웠거든요. 그래갖고 경기를 좀 그르쳤었는데 그래도 저는 개인 역량 자체는 훌륭한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이렇게 샌프란시스코한테도 좋은 면모들이 있었다. 홈런을 조금 맞은 게 있는데 얼추 잘해줬습니다. 아마 커리어 이제 초짜일 때 그때 고생만 했었고 이후에는 다 괜찮거든요. 일단 넬슨은 저는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랜던 루프 사실 가지고 있는 공 자체는 저는 넬슨한테는 안 된다고 봅니다. 대신에 땅볼 유도비율이 좋다든지 뭐 큰 거 많이 안 맞는다 이런 게 내세울 점인데 글쎄 요즘에는 좀 오락가락 하더라고. 그냥 샌프란시스코의 루프나 말리 이런 애들이 다 의심이 됩니다. 저는 지금 딱히 안정감 있는 선발들이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. 오히려 그냥 차라리 막 신인 선발 맥도날드 같은 애들 나올 때 그런 애들이 좀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제 관점에서는 넬슨이 조금 더 낫다고 봐요. 이거는 방어율보다도. 빠따로도 둘 다의 샘프는 어슬레티스, 애리조나는 쿠어스에서 이렇게 좀 빠따가 다 좋아질 만한 그런 구장에서 하고 왔는데 막상 까보니까 애리조나의 빠따 폼은 살아있었고 샘프는 그렇지가 못하더라. 그럼 그냥 나는 좀 애리조나를 좋게 보고 싶네. 뭐 내일 루프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넬슨이 보면요 지금 이 방어율이 굉장히 아쉬운 면에 있는데 네, 라인 넬슨은 이 잔루율 측면에서 독보적으로 안 좋습니다. 49.5%. 이거는 그냥 매우 안 좋은 거거든요. 운이 가장 좀 안 따른 축에 속한다고 보고 2등이랑도 격차가 매우 심합니다. 다른 애들 미콜라스, 리차드슨 다 그냥 개 많은 놈들인데 라인네스는 역량 자체는 있는 놈이란 말이죠. 나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라인네스는 되게 좀 억울한 과에 있다. 가지고 있는 공 자체는 높게 평가를 한다. 스토퍼 플러스 지표 막 이런 것들도 좋게 지키고 저는 넬슨은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이런 잔루비 이런 운빨이 많이 좀 안 붙는 그런 쪽에 속해가지고 좀 믿고 볼게요. 애리조나 쪽으로 좋게 보겠습니다. 사실 근데 이런 운이라는 게 저는 여태껏 억울했다. 뭐 좋아질 때도 됐다. 이런 셈인데 사실 근데 그게 오늘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 건 모르는 겁니다. 오늘도 불운할 수도 있는 거예요. 이거 뭐 너무 믿으면 안 되지 사실은. 자, 그 다음은 시애틀 대 화싹이고요. 그냥 어려운 경기입니다, 이것도. 근데 브라이스 밀러가 조금 특이점 있는 게 뭐냐면은, 자, 이 친구 그동안 사실 뭐 공 같은 게 이 정도의 구속에 그쳤었거든요? 얘도 근데 지난번 경기가 복귀 등판이었습니다. 근데 그날 갑자기 구속이 갑자기 97.5마일짜리를 들고 오더라고. 사실 뭐 볼 배합 같은 거는 그다지 크게 바뀐 게 없는데, 갑자기 지난번 경기에 구속이 97.5마일이 나왔습니다. 뭐 어떤 뭐 수술을 한 것도 아니고 이러는데, 갑자기 구속이 엄청 올랐더라고. 근데 그런데도 사실은 피안타율은 조금 높은 편이었었거든요. 뭐 8피안타 맞고 이랬지만은 솔로홈런 하나 맞아서 그나마 좀 괜찮게 치렀는데 어쨌든 좀 공의 내용이 좀 바뀐 듯한 면모가 있습니다. 일단은 지켜봐야겠지만은 얘도 그냥 시애틀의 다른 애들이랑 비슷해요. 뭐 제구 같은 거 나쁘지 않고 홈런 리스크 조금 있고 이닝도 좋은 날에는 많이 먹지만은 사실 다른 애들 비해서는 약간 좀 유약해 보이는 면이 있기는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컵이라든지 뭐 길버트, 뭐 카스티오 이런 애들이랑 비교를 해도 그 전에는 사실 뭐 4호 선발대에 해당한다고 봤거든요. 근데 뭐 얘도 좋은 날이 있으니까 재작년에 매우 좋았었죠. 포심, 싱커, 스플리터 이런 것들이 다 엄청 플러스로 찍히다가 작년에는 다 마이너스였는데 올해는 어떨지 이런 것들 좀 봐야겠습니다. 이렇게 좀 홈에서 좋은 게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. 앤서니 케이 이 친구도 일본 야구 갔다 온 놈인데 최근에는 좀 좋은 면들이 있었습니다. 한 3경기 정도 가량은 지금 회복세에 있어요. 직전 경기 켄자한테는 6이닝 2실점으로 좋은 경기도 보여주고 그래서 요즘에 좀 회복세라서 뭐 만만히 볼 건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어제 경기도 브라이언의 리스크는 홈런인데 화싹이 요즘 빠따가 무섭다. 제가 거기에 집중을 했거든요. 근데 막상 까보니까 브라이언우가 화싹 타자들 아주 뭐 압도했던 그런 경기가 있었는데요.
근데 뭐 오늘은 여기 있는 것처럼 시애틀이 좌한 상대로 홈일 때도 좀 안 좋다고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어제보다는 화싹이 좀 더 나은 경기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이 경기도 뭐 어려운데요. 뭐 브라이스 밀러가 어떨지 모르겠네. 구속이 일단 많이 올랐다는 건 어쨌든 마이너스 요소는 절대 아니고 저는 또 한 번 뭐 화싹의 역배라든지 오바 같은 거 좀 보고 싶습니다. 화싹이 지금 역배보기 나쁘지 않은 팀이고 어제보다는 좀 공략하기엔 편하지 않을까? K도 어쨌든 노아 슐츠 이런 제그리스크가 있는 친구보다는 좀 좋은 면모가 있다 보니까 화싹의 역배나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뉴욕 대 클리블랜드 동부 컴파 1차전입니다. 어려운 경기죠. 왜냐면은 어제 샌안토니오 대 오클라호마는 여태껏 뭐 올 시즌 맞대결이나 뭐 이런 게 좀 참고할 게 많이 있었는데 이건 좀 쉽지 않습니다. 아마 맞대결로는 뉴욕이 2대1인가로 이겼을 거예요. 근데 사실 뉴욕이 여태껏 애틀랜타 짓밟고 오고 그리고 보스턴을 꺾고 온 필라델피아를 생각보다 쉽게 부쉈다. 그런 건 있었는데 사실 뭐 지금 뉴욕 닉스는 하트나 뭐 미카, 아누노 이런 윙자원들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브런슨도 애틀랜타와 시리즈를 통해 가지고 회복을 했다 이런 게 좀 근거가 되거든요. 다른 이전 지금 이제 막 플레이오프에 올라온 막 서부에 있는 애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명확한 상승 동력이 많이는 안 보이는 것 같기는 해. 타운스 쓰임새 좋아졌다. 브런슨 얘를 이제 상대팀이 집중 마크에서 떼내면 활약을 해준다. 뭐 이런 것까지 보기 좋은데 그렇다고 클리블랜드 정도 되는 팀을 막 압도할 만하냐? 그것까지 잘 모르긴 하겠거든요. 어쨌든 윙자운도 활약이 좋고 아누노비도 약간 또 햄스트링 부상이 있다가 돌아올 수 있다든지 그런 거는 좋은 것 같기는 해요. 어떻게 보면은 여지껏 이제 브런슨이 뭐 다니엘스라든지 필라델피아에서 뭐 에지컴 같은 애들 혹은 우브레 같이 본인보다 사이즈가 좋거나 막 이런 애들한테 수비가 좋은 애들한테 좀 막힐만 했었는데 반대로 클리블랜드는 이 브런슨을 견제할 만한 수비가 좋은 가드들이 별로 없습니다. 벤치에도 별로 없죠. 그러다 보니 이번 이 시리즈는 좀 브런슨이 활약할 만하지 않을까 싶은데 반대로 뭐 하트나 미칼, 아누노 이런 애들은 에이스 킬러기도 하잖아요. 뭐 미칼 같은 애들이 아마 하든이나 미첼 엄청 막 따라다닐 것 같은데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뉴욕 닉스가 조금 더 우위인 거는 맞아요. 투빅을 쓰지만은 타우스 같은 이런 3점이 좋은 이런 빅까지 혹은 파워가 필요하면은 미첼 로빈슨도 있고 나는 전체적인 그림은 뉴욕 닉스가 낫다고 보는데 여기 있는 지표 많은 것들이 다 지금 다 패고 올라오면서 되게 좋게 찍힙니다. 과연 이런 것들이 클리블랜드한테도 먹힐 거냐 그건 잘 모르겠네. 어쨌든 7.5를 받을 만한 이유는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첫 경기부터 마행 접근은 솔직히 좀 빡세 보여요. 구조로는 뉴욕인데 좀 뭔가 좀 이걸 채워줄지는 잘 모르겠어. 저 본다면은 뉴욕이나 뭐 마인도 뭐 못 볼 건 없고요. 217.5로는 뭐 언더도 보고 싶은데 여기 있는 것처럼 뉴욕 닉스가 여지껏 막 상대 팀들을 막 2, 30점짜로 패고 이런 경기들이 엄청 많았습니다. 그런 게 좀 무섭네. 대신에 클리블랜드는 하든이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느린 흐름일 때가 많이 있다. 클리블랜드가 디트로이트와 시리즈 때도 자유투 삥뛰기가 좀 중요했었는데 1차전일 때는 좀 어떨지 모르겠네요.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니까 뉴욕의 홈발 같은 것들도 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뭐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.